첫 번째, 수능 결과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미 많은 언론이나 뭐 매체나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땠다라고 얘기하죠. 국어, 수학만 놓고 봤을 때 국어는 평이했다, 매우 평이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평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학은 전년도도 어려웠는데요, 올해도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실제로 이제 이런 거죠. 전년도 같은 경우 표준 점수 만점은 149점이었죠. 근데 올해는 어쨌든 표준 점수 국어의 최고점이 134점이래요. 상당히 내려갔죠, 표준 점수가.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 147점, 올해 145점, 그죠? 만점이요. 그러니까 전년만큼 이제 어려운 거였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건 그거죠. 그래서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점수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아마 이런 얘기를 갖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국어나 수학이나 지금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올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국어 만점이라고 나와 있는 134점은요. 134점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의 만점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언어와 매체의 만점이 134점인 거고요. 자, 그럼 화작의 만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건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도수 분포상으로 저희가 추측컨대 화작의 만점은 130점 정도, 130점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145점, 만점이라고 하고 있는 145점은 미적분인 거죠. 그럼 확통이라든가 기하는 몇 점일까요? 그 두 과목의 만점은 저희가 142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벌써부터 만점으로 봐도 벌써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불리가 발생한 거죠. 올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거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물론 작년에도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일부 대학이라든가 일부 그룹 정도에서는 국어로 교차 지원하는 자연계 학생들의 방어가 가능했지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올해는 국어가 매우 쉽다 보니까, 평이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보다도 사실은 교차 지원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 관점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올해 어쨌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수학이 키일 수밖에 없다. 수학이 핵심이야.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자연 계열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수학의 비중은 높지요. 당연히 높죠. 그런데 인문 계열에서조차 요즘 어때요? 상경 계열을 중심으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상경 계열 외에 일반 학과들도 실제적으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죠? 수학이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고 국어는 좀 평이했기 때문에 올해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이 지원 여부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수학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이라든가 뭐 여부라든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영어는 어땠을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 9월 모평 너무너무 쉬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은 좀 어려울 거예요 라고 예상들을 했어요. 실제로 어려웠죠. 전년도 영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죠? 1등급 비율이 얼마였죠? 그죠? 6.25%였죠. 그런데 올해 1등급 비율이 7.83%로 전년보다는 조금 증가한 걸로 보여요. 선생님, 작년보다 쉬운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보자고요. 2등급과 3등급, 지금 보이시죠? 2등급과 3등급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비율이 감소했어요.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변별력 있게,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었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계속 그래서요 할 거예요. 그죠? 이건 팩트니까. 그래서요. 뭐가 중요한데요? 가채점 설명회 때 제가 설명회 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세요. 뭐였죠? 영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대학에서 가감점으로 반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반영 비율로까지 들어가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살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제 그건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영어가 전반적으로 변별력 있게 영어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 반영 비율로 넣었을 때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좀 주의하면서 지원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 어디죠? 네. 그때 가채점 설명할 때 기억나시죠? 고려대하고 제가 연세대 아마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어느 대학을 그룹핑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의 대학들은 대부분이 영어를 20% 반영 비율로 쓰고 있거든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학들 같은 경우도 올해 영어의 비중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대, 지금 여대 3개,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의 비중이 정말로 높은 대학이에요. 거기다가 한국항공대까지 이 대학들은 영어의 비중이 30%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대학에 지원할 때는 내 영어 성적도 좀 고려를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았어요. 국어, 수학, 영어는 알았고요. 탐구는요? 네. 탐구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어떻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탐이 변별력 있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요 또 나왔죠. 그래서요 전년도보다 교차 지원에서 일부 방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대학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여기선 어떤 거? 그죠? 대학의 탐구 반영 비율에 따라서는 일부 이제 이걸로 방어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학들도 좀 있을 거예요. 전년도 사탐 같은 경우 원점수 만점에 해당 50점에 해당하는 과목이 5개나 있었어요. 상당히 쉬웠죠. 실제로 평이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쭉 했죠.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특히 보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원을 많이 했던 응시를 많이 했던 과목의 표점도 올해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사탐이 좀 어려웠네 라고 이제 느낄 거고요. 특히나 어때요? 상위권 대학들, 우리가 조금 상위권 대학이라기보다 우리가 조금 호의도가 높은 대학들, 좀 선호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하죠. 변표로 활용을 하다 보니 실제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탐이냐 사탐이냐 난도에 따라서 사실은 변표를 대학들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에는 사탐이 너무 쉽다 보니까 변표상에서 어때요? 과탐 점수가 훨씬 높았단 말이에요. 100분위에 해당하는 과탐의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았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100분위 한 90 이상에 해당하는 100분위에서는 몇 점? 그죠? 3점 정도 높았단 말이에요. 3점 정도가. 과탐이 사탐에 비해서. 그럼 두 과목을 활용한다라고 봤을 때 6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는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죠?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사탐과 과탐의 점수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 거의 아마 비슷할 걸로 보여요. 아직 대학들이 변표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발표하겠지만 변표를 발표하게 되면 상당히 근접해 있거나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표를 올해는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자면은 일부 어떻다? 교차 지원을 좀 방어는 할 수 있겠네라고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수능 올해 결과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 수학만 놓고 보자면은 교차 지원이 상당히 좀 증가할 가능성도 좀 있겠네. 국어와 수학만 놓고 보면요. 탐구만 보자면은 일정 부분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두 가지를 좀 매치시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차 지원 비율은 만약에 수능 결과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교차 지원 비율은 전년도랑 비슷하겠네. 교차 지원은 지속이 되는데 비율은 전년도랑 비슷하겠네 라고 이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